어떤 이가 산을 넘어왔다. 가을버섯을 따다 보니 어찌어찌 하여 산을 넘게 되었다는 그는 이씨가 아는 얼굴이었다. 그는 오래전에 옹구댁을 이씨의 집으로 밀어넣은 중신엄이었다. 어느새 머리에 하얀 나비가 잔뜩 앉은 그는 허리가 구붓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중신어미가 찾아온 것은 얼마 전 이씨가 옹구골에 갔다 온 일과 연관이 있는 것도 같았다. 어영이는 집을 떠나 중학을 객지에서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씨는 큰딸 금숙이와 함께 처갓집에 다녀왔었다. 마음이 동했을 때 바로 몸을 움직여야 한 번이라도 처갓집 나들이를 해볼 것 같아서 이씨는 돌연 금숙을 데리고 직행버스를 탔었다. 금숙이가 국민학교를 마치기 직전에 처가를 찾아간 이씨는 처부모를 상면하자 서먹하기 그지없었다. 떨떨하게 앉아있는 이씨 앞으로 밥상이 나왔다. 처가에서 처음으로 받아본 밥상이었다. 때마침 처갓집에는 장모의 손녀들이 와 있었다. 제 손녀들을 먹이려고 점심상을 차렸던 장모는 상 위에 이씨와 금숙이 몫에 밥 2공기를 놓아주었다. 입이 껄껄한 이씨가 밥 생각이 없다고 말한 후 물러앉았다. 그러나 금숙은 장모의 손녀들과 어울려 밥상을 마주했다. 금숙이가 고추잎 나물에 눈독을 들이고 밥을 맛나게 퍼먹자 장모가 나물이 담긴 그릇을 빼서 제 손녀 앞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도 금숙이가 눈치 없이 젓가락을 잡고 고추잎 나물에 대자 장모의 눈이 삽시에 실그러졌다. 옹구댁이 말한 대로 하관이 빨아 여우상인 장모는 새치름한 눈으로 금숙을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저는 외갓집에 며칠 더 머무를 것이니 아버지 혼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철모르는 금숙이를 이씨는 장모 밑에 두고 올 수 없었다. 그렇게 생애 처음으로 처가를 다녀온 후 이씨는 별스런 생각 없이 그 집을 잊고 살았다. 중신어미가 옹구골에 대한 말을 꺼냈다. 그는 이씨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장모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기껏해야 50줄의 나이에 급작스레 죽었다니 이씨가 우연찮게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셈이었다.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어렴풋한 얼굴 위로 금숙을 노리던 그의 가시눈이 포개어졌다. 장모는 금숙을 옹구댁이 낳은 딸인 줄로 아는가 보았다. 산을 넘어온 이는 옹구골의 서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풀어놓았다. 서모는 무엇이든 제 손안에 움켜쥐고 그 악슬에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남을 가엾게 여기거나 너그러이 대하는 일이 그에게는 없었다고 했다. 중신어미의 말을 들으니 서모가 하는 양이 옹구댁의 행투와 닮았다. 옹구댁이 어찌하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모의 성정을 그대로 내려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중신어미는 서모가 죽었을 때의 광경을 전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옹구댁의 아버지가
여보 임자를 부르며 목을 놓아 울었다고 했다. 마누라가 죽으면 겉으로는 대개 반응이 없는 구식 남자들에 비해 옹구댁의 아버지는 아낌없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혼자 살아갈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고 했다. 며느리들도 고글하지 않고 아들들조차 딱히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늙어빠진 옹구댁의 아버지만이 천진한 눈망울을 굴리며 구슬피 울었다고 했다. 난 누굴 의지하고 살란 말이오 라고 외치며 꺼이꺼이 울었다고 했다. 그는 딸 자식인 옹구댁이 친어미가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집을 나와 어찌 흘러다녔는지를, 혼례식도 없이 산을 넘어 어이 시집을 갔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몽매한 옹구댁의 아비가 그토록 눈물이 많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산을 넘어온 노객이 말했다. 밥은 먹고 사니 살림은 나아졌으나 옹구댁은 입에 풀칠하는 정도의 살림살이로 만족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옹구댁은 한 푼이라도 세어나가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돈을 옹크려 쥐고 인색하게 굴었다. 옹구댁은 아들인 어영이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딸들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했기에 어영에게는 약간의 정성을 들이는 반면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은 딸들에게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하여 옹구댁은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어렵게 모은 돈이 딸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허무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옹구댁은 딸들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상 야릇한 심중을 갖고 있었다. 옹구댁은 금숙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신에게 살림 미천을 벌어다 주기 위함이요. 어영이는 자신에게 남편 노릇을 해주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는 식의 해석을 좋아했다. 그러했지만 어영이든 금숙이든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일 뿐이었다. 금숙이가 자라자 옹구댁은 금숙을 식모살이로 내보냈다. 옹구댁은 남의 집살이를 가지 않겠다고 몇 날 며칠 울어대는 금숙에게 호된 매질을 했다. 자신이 서모 밑에서 천대를 당하며 설게 살았다면 제가 당했던 일을 남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진데 마치 옹구댁은 그 한풀이를 하려는 것 같았다. 제 친어미가 누구인 줄을 아는 김에 금숙이와 작은댁이 얼굴을 비비대며 함께 시간을 보낼까 봐서 옹구댁은 전전긍긍해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나누는 눈꼴신 모습을 옹구댁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누군가 아름다운 짓을 할라치면 옹구댁은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졌다. 금숙이를 남의 집살이로 보낸 옹구댁은 뒤이어 여숙이도 따라 내보냈다. 여숙이가 떠나던 해 이씨는 집을 나가 있었다. 모갯돈을 만들고자 다시 고용살이를 시작한 해였다. 옹구댁이 입에 풀칠할 만한 곳으로 딸들을 보냈다고 말하자 이씨는 그런 줄로만 알 뿐 토를 달지 않았다. 작은 댁을 들인 일 때문에라도 이씨는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해거리로 찾아와주는 딸들이 어디 못 쓸 데에 가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짐작할 뿐이었다. 이씨가 싸고 돌던
막내둥이 민숙이도 조만간 집을 나가야 될지 몰랐다. 서슬이 퍼런 옹구댁 앞에서 작은 댁 역시 딸들을 건사하지 못하고 물러서 있어야 하는 처지를 어쩌지 못했다.